지금 주위를 잘 둘러보세요. 나의 동료가 슈퍼맨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요? 요즘 슈퍼맨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일에 에너지를 쏟는 증상인데요. 모든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슈퍼맨이 되기 위해 애를 쓰다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요. 전문가들은 이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를 생각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만큼은 슈퍼맨에서 탈출해서 잠깐의 여유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잠깐의 숨 돌릴 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슈퍼맨 증후군, 이제 별 증후군이 다 있네요. 저는 순철 씨가 이 증후군인 것 같아요. 저요? 왜요? 옛날에 순철 씨가 저한테 저는 휴일에도 일하는 게 좋아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일요일에 일하는 게 아니 그 공휴일이 있어서 제가 좋다 이랬더니 저는 공휴일이 싫어요. 일하는 게 좋아요 이랬거든요. 그거는 이제 공휴일에 일을 못하니까 제가 그래서 와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구나. 공휴일을 마다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니 공휴일 순철 씨는 정말 왜냐면 저는 일당제이기 때문에 월급쟁이라고 하면 샐러리맨이라고 하면 공휴일이 당연히 좋은데 샐러리맨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요지로. 일이 좋은 게 아니었군요. 이제 저희 너무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대로 통장에 꽂히거든요. 너무 네.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얘기했으니까 내가 왜 그런 발언을 했는가. 나는 정말로 일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네. 사실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 오늘에서야 진실을 알게 됐네요. 그럼요.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 증후군이 많이 있어요. 뭐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아십니까? 네, 알고 있죠. 피터팬 증후군을 주위에서 겪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위에. 누구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만 아는 분? 네. 그래서 어떤 굉장히 일상생활이 좀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 네, 그 정도의 피터팬 증후군이. 오. 네, 그분이 그래가지고 네. 지금 2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동요를 좋아하시고 아이같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던가 그런 게 있습니다. 동요를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로 좋아하길래요? 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같이 얘기해요. 자신이 마치 10세 정도의 아동처럼 이렇게 누구는요 이렇게 해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보살펴 주세요. 네? 그렇게 친하진 않고 그냥 한번 봤어요. 네. 근데 정말 그런 증후군이 위험한데 네. 슈퍼맨 증후군은 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증상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럼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먼저 회사 일 때문에 사생활을 포기한다. 아니면 회사에서 끝내지 못한 일은 집에서라도 끝내야 한다. 우리 친구가 그래. 아니면 해고가 될까 봐 불안하다. 아니면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 네, 이런 거에서 조금 해당 사항이 있으면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면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이 없고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다른 데서 일을 해야지 어떻게? 집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 이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러면 더 실수를 해요. 완벽하게 해야지 하고 긴장하면 더 실수해요.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하긴. 그래서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안 그러시죠, 여러분? 네, 저는 이제 마음 편하게 아이고 이거 뭐 발음 좀 틀리면 어때? 내가 고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렇게 쿨한 권순철 씨와 함께 진행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보가 가득한 날입니다. 가득한 수요일이죠, 오늘이. 먼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우리들의 길라잡이 두 번째 시간에는 전국 지역의 복지관 연합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문화정보 톡톡이 준비되어 있죠.
그래요. 영상 미학이 중간에 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내 손을 잡아에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www.facebook.com/kbic-ktb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요.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먼저 시각장애인 기관과 단체 이야기 전하는 우리들의 길라잡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시련 정책팀 강완식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넓은 마을의 개선 작업. 그러니까 뭐 비장애인 청취자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렇죠. 시각장애인 전용 통신망이죠, 이 넓은 마을이. 예, 네, 그렇습니다. 넓은 마을 개선 작업이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개선 작업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선은 넓은 마을이 지금 제일 이제 좀 불안정성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이제 20년이 되니까 거의 할아버지 수준이거든요, 넓은 그렇죠. 마을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안정성을 높이고 다운로드 같은 게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 우선 운영 체제를 좀 바꿀 예정이고요, 예. 상위 버전으로. 예. 두 번째는 이제 시스템 연동을 통해서 텔넷이나 웹에서 메일이나 쪽지 같은 게 서로 상호 호환되고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될 예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제공되는 대용량 첨부 파일 이런 게 지금 안 됐거든요. 네네. 넓은 말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자우편에서 전송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네. 뭐 SMTP라든지 서비스라든지 팝3. 이런 것들을 조금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저기 팀장님 그 마이크를 손으로 막고 계셔가지고 잘 안 예, 예. 들려서. 아, 예, 네네네. 예. 그래요. 그 웹 넓은 마을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옛날에 컴퓨터 쓰셨던 분들은 텔넷. 텔넷을 이제 그렇죠. 시각장애인들이 아직도 쓰고 있어서 지금 텔넷과 예, 예. 웹이 연동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예. 이 웹 넓은 마을에서 이제 제한됐던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보조기기를 통해서 전자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거였나 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구가 많았는데 네. 이 검토도 이루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요번에 이제 최근에 보조기기들이 성능이 좋아져서 네. 뭐 이렇게 저희만 알겠지만 한손해라든지 책마루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인터넷 접속 기능들이 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기능들에서 그래도 전자도서관에서 다운로드 받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될 수 있는지 네. 실제로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 개발 요청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공개 자료실 사용에 관한 네. 이 이야기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사실은 이게 공개 자료실 부분은 이게 그 엄밀히 말하면 이제 공개 자료실에 이게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필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웹에서 제공한다는 게 한계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작권 문제도 있고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을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 뭐 시각장애인만 접속을 한다든지 더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풀어가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용자들이 넓은 마을에 관해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나 개선 요구를 하고 싶다면 어디로 문의를 좀 하면 될까요? 우선은 넓은 마을에 이제 그 운영자가 있잖아요. 시삽이라고 하는 운영자한테 메일을 보내시거나 네. 아니면 넓은 마을 담당자 서울에 950-0141 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네. 그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면 네.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개선 작업이 지금 아마 조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8월부터 개선을 시작을 해가지고 네네. 아마 개선 내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저희가 추후에 그 개선의 범위가 커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서비스는 제공되지만 네. 시간은 걸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계속 개선 작업 현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지사항에 좀 올려주시겠죠?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공지사항, 넓은 마을을 통한 공지사항으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죠. 안마 창업 훈련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훈련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이제 침술이라든지 뭐 근육학, 뭐 카이로프락틱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안마를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안마를 배우셨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꽤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현장에서 네. 이제 창업을 하고 활용을 하시려면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화해서 가르쳐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훈련 기간 좀 알려주십시오. 훈련 기간은 6개월 과정이고요. 9월 1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6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역시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이나 이런 창업 교육이나 이런 것들 받으려면 자격이 좀 까다롭잖아요. 자격 네, 부분 좀 그렇죠. 알려주십시오. 네. 우선은 안마사 자격이 있으시면 되고요. 자격증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3년 이내에 동일 교육을 받지 않으셨으면 되고, 네. 그다음에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이내에 뭐 이게 뭐 교육에서 이렇게 받으시다가 중간에 하차하셨다든지 이러면 네.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안 되고 이 업종에 네. 그러니까 창업 지원이기 때문에 창업 훈련이기 때문에 네, 그런 동일 부분만 업종에 사업 등록이 안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네. 02-950-012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0125. 950에 125번. 으로 예, 그렇습니다. 문의하시면 되겠군요. 예.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도 두 가지 사업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포피 채널 다시 듣기를 활용하시거나 한시련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 강환식 팀장이었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아니면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전국 지역의 복지관, 연합회, 그리고 시각장애인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여름 스포츠 교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여가문화지원팀 김효진 사회복지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름 스포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네. 여름 스포츠 교실에서는 어떤 거를 배우게 되나요? 네, 이번에 저희는 익스트림 스포츠 수상 스키랑 네. 수상 레포팅, 래프팅을 진행합니다. 아, 그렇게 두 가지 되는군요. 네. 네, 참여 가능한 대상자도 있다고요? 네, 수상 스키는 만 16세부터 만 23세까지의 청소년, 대학생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하고요. 네. 래프팅은 30대부터 50대까지의 직장인 시각장애인 분들 대상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나눈 기준이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가 경기 북부다 보니까 이용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연령층이 많이 높으세요. 네네. 그래서 그 청소년이라든지 그리고 직장 때문에 바쁘셔서 이용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그 여름 휴가 시즌을 이제 계기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봤어요. 네. 저는 수상 스키는 청소년, 래프팅은 성인 이렇게 나눠져 있길래 수상 스키는 좀 더 덜 안전해서 더 안전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 있기는 해요. 수상스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근력을 좀 많이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젊은 층을 조금 대상으로 했고요. 래프팅 같은 경우는 경치 보고 그런 위주이기 때문에 좀 연세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참여. 네, 그런 거군요. 네. 이렇게 수상 스키나 래프팅을 타려면 강에서 타야 되잖아요. 네. 어디서 하나요?
수상스키는 저희 가평군에 위치한 수상스키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 래프팅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있는 한탄강에서 진행을 합니다. 두 개 장소가 다르네요. 네네. 하나는 가평군 그리고 하나는 강원도에. 설원. 네. 네. 이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수상스키는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캠프로 진행이 되고요. 네. 래프팅 같은 경우는 8월 28일 당일로 진행합니다. 네. 그러면 뭐 참가 비용도 있나요? 네, 수상스키는 1박 2일이기 때문에 1인 35,000원의 그 자부담이 있고 네. 래프팅 같은 경우는 2만 원 참가비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런데 보통 이런 거 뭐 동반자까지 같이 가도 된다 이런 것도 가끔 있던데 이거는 본인만. 네, 본인만 이제 회비가 있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동료 집단과 같이 활동하는 거를 좀 계획을 해봤어요. 그래서 청소년 수상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또래의 자원봉사자를 1대1로 매칭해서 네.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뭐 혼자 가더라도 부담 없이 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참여하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네, 저희 복지관 대표번호가 031-856-5300이에요. 전화하셔서 내선번호 1번 여가문화지원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031-856에 5300이요. 5300이요? 네, 네, 거기서 내선번호 1번 누르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또 다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저희 기체조나 체력 단련 교실, 등산 교실 같은 그 기체 추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쇼다운, 게이트볼, 포켓볼, 탁구, 수영, 아쿠아로빅 같은 운동 프로그램들도 있고 네. 또 동화구연이나 사진, 기타 교실, 밴드, 코러스 교실 같은 여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초재활을 위한 점자 보행, 컴퓨터 교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각장애인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이라든지 안마창업 훈련 등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네요.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여름 스포츠 교실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자연도 체험하고 수상스키와 래프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여가문화지원팀 김효진 사회복지사였습니다. (7월 20일) 수요일 우리들의 길라잡이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영상 콘텐츠를 해설해주는 영상해설 시간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인 영상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이죠. 카메두서의 영상미학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상 여행을 떠나본다 이런 거 저희가 얘기해드리는 게 영상미학이 이제 대부분 다 지방에 계신 분들 이야기들을 다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여행을 떠나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관련도 없는데 무슨 카메두서의 영상미학이 영상여행이야? 이런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나 했어요. 혹시나 해서. 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네. 제 있는 그대로의 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는 순철 씨만의 스타일이군요. 네. 오늘은 어떤 영상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요, 제가 옛날에, 이창훈 씨랑 같이 영상미학 진행했을 때, 중학교 때 제 꿈이 카레이서였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훈 씨도 깜짝 놀라고 그랬었는데, 왜냐면 제가 왜 카레이서였냐면, 사이버 포뮬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일본 건데 이거 보고 너무 카레이서가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그래서 이런 꿈을 잠깐 꾼 적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영상미학에 진짜 카레이서가 나옵니다. 이제 옥시는 카레이서 꾸몄는데 이제 운전 면허만 있다고 들어가지고. 그렇군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차가 없어가지고. 차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운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뭐 못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시험 봤을 때는.
시험 봤을 또 때만 이제 운전을 도로 해봤지만 주행과 시험은 또 다를 수 있죠. 네. 뭐 여튼 재밌었어요. 카레이서. 그래도 운전했던 게. 그래요. 카레이서라. 자, 굉장히 굉음이 영상에서 많이 들릴 것 같은데. 그죠. 카레이서 하면 또 굉음이 빠질 수가 없죠. 네. 계속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보통 우리 카레이서 하면 자동차 경주를 그렇죠. 생각하는데요. 근데 오늘은 오토바이 레이스예요. 모터사이클. 네네네네. 그래서 좀 더 색다른 장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바퀴로 가는 그쵸. 멋진 레이스. 기대되네요. 첫 번째 영상 볼까요? 네. 이제 다들 하시는 대로 하드 걸고 앞뒤로 딱 들어갔는데 이야, 음악이 자동적으로 락 스피릿 외치게 하는 그런 레이스랑 잘 어울리는 음악이었죠. 헤비메탈. 네. 좋습니다. 먼저 영상 첫 부분은요. 그 오토바이를 군데군데 크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줘요. 네. 뭐 손잡이나 배기통 같은 부분들 이렇게 오토바이를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레이싱을 펼치는 화면이 교대로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게 엔진 소리 크게 났었죠. 네. 그리고 레이서가 코너를 돌 때 오늘 영상의 주제 자막이 나옵니다. 한계는 없다. 스피드 레이서예요. 이곳은 전남 영암에 있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이에요. 네. 줄여서 KRC라고 합니다. KRC. 네,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자동차 경기장이에요. 네. 넓은 땅에 또 자동차 경주장이 있네요. 네, 뭐 전남 영암에 지금 이 K1 경기장 있는 거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네. 이제는. 포뮬러 1.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 KMF 코리아 로드레이스 챔피언십 이전이 열린 날 그 경기 모습을 담은 영상인데요. 이 코리아 로드레이스 챔피언십은 대한 모터사이클 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예요. 그래서 경기장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달려서 주행 시간을 겨루는 경기고요. 이야. 1전부터 4전까지 4번에 걸쳐서 경기가 치러지고요. 여기서 얻은 포인트로 챔피언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 전, 뭐 1전, 2전, 3전, 4전 네. 이렇게 열리게 되고. 오늘 영상은 2전이고. 참 굉장히 좀 그 눈으로 보시는 분들은 즐겁겠어요. 네, 그런 그렇죠. 장면들이. 빨리 확 지나가봤기 때문에 네. 그런 속도감을 보는 사람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면요. 네. 이 기술자들이 자기 팀의 바이크를 일단 점검을 해야겠죠. 당연히 경기 전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느라 분주하고요. 네. 또 한켠에서는 레이싱거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요. 네. 야구장의 꽃은 치어리더. 네. 레이싱장의 꽃은 레이싱걸이죠. 네. 혹은 모터쇼의 꽃은 레이싱걸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요새 또 레이싱걸들이 연예 생활을 많이 하더라고요. 연예인. 연예인. 연예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레이싱 걸이 되기 위해서보다는 이제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레이싱 모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뭐 연예인으로 진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저렇게 해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폼이 있다면. 네. 아무튼 정말 요즘 이런 스포츠 특히 남자 전용의 위주의 스포츠에서는 이렇게 여자들이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팬들도 그렇고 네. 또 뭐라 그럴까 이 장치. 그런 뭐 대포 응원 카메라 장치.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사진 찍고 네. 뭐 그런 또 문화가 요즘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한 팀을 보여주는데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이 아이도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예요. 올해 중1이 된 김인욱 선수입니다. 올해 중1이 됐는데 지금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어린데 엄연히 대한 모터사이클 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된 등록 선수. 네, 국내 최연소 모터사이클 선수입니다. 이야. 대단하죠? 보통 이제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도 이제 선수 등록을 할 수 있고 뭐 그런데 예. 이
이거는 차를 운전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뭐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네.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 학생이 올해 중1이 됐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선수로 활약을 한 거예요. 오. 이게 될까 아마 싶었는데 이제 경기장에선 되는 모양입니다. 네, 일반 도로에서는 면허는 네. 만 18세가 돼야 취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서킷에서 주행하는 연맹 면허는 부모 동의가 있으면 그 이전에도 취득을 할 수 그럼요. 있다고 이제 합니다. 모든 운동 종목은 조기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학생의 아버지가 투휠 레이싱 팀의 대표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걸 자주 접하면서 관심도 가고 아이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모도 당연히 동의를 해줬겠죠. 자기가 대표로 있는 팀인데 아들이 이걸 하고 싶다고 하는데 동의를 당연히 해줬겠죠. 네. 그래서 뭐 그리고 그냥 또 선수도 아니라요.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작년 ST 250 경기 부문에서 우승을 했어요. 이 선수가. 왜냐하면 이 로드 레이스 챔피언십이 보통 3개의 경기로 나눠서 치르는데요. 네. ST 250, ST 600 그리고 SB 1000 경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배기량 표시하는 것 같은데. 네, 숫자는 배기량이에요. 네. 250cc, 600cc, 1000cc. 음, 그래서 SB 1000이 가장 높은 클래스고요. 그렇죠. 이 어린 학생이 출전한 경기는 ST 250으로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이제 아무래도 이 배달용 오토바이가 이제 125cc, 아, 그 정도군요. 아. 50cc 스쿠터, 250cc 하면 보통의 오토바이 타는 좀 사람, 그러니까 네. 약간 폭주 정도도 이제 이런 오토바이를 타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하느라고 이제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ST 250은 남녀노소 출전하기가 쉽다고는 하는데 네네. 아무리 그래도 어린애가 그것도 우승을 할 정도라고 하니까 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빠른 속도를 내려면 뭔가 이게 속도를 내기 위한 이게 앞으로 나가는 장치, 엑셀러레이터, 네. 누르거나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이 세게 해야 돼 이걸. 맞아요. 이게 세게 눌러야 되고 또 이 핸들 이게 음. 사실 이제 저도 운전을 안 해봐서 상상이 안 되지만 빠른 속도 달리게 되면 핸들이 좌우로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꽉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운동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 학생은 근육이 장난 아니겠네요. 벌써부터.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영상미학 주인공이 이 어린 학생이 아니고요. 그냥 잠깐 제가 설명해드린 거고 워낙 꼬마애가 유니폼을 입고 있길래 제가 놀라가지고 조사를 했군요. 네, 알아봤습니다. 대체 이 학생은 누군가 그래요. 알아봤고요. 제동장치 말고 가속장치라고 부르게 되는군요. 참 요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네. 그래, 두 번째 영상 봐야겠네요. 네, 두 번째 영상에서 오늘 영상엔 주인공이 나옵니다. 네. 한번 볼게요. 매번 돌 때마다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그 데이터로 자기 자신의 한계점을 넘는 게 이제 경기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주행을 한 이후에 이 점을 고치면 내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판단이 되면 어필을 하는 거예요. 메카닉은 선수를 위해서 세팅을 변경해주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자기 한계점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은 안 되지만 일단 닥치고 보면은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자기가 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일단 뛰어들어서 경험을 해보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인터뷰도 인상적이고 이 굉음 이게 중독성이 있네요 이게. 계속 나옵니다. 야, 이거 사실 250cc라고 해도 시속가 100km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오, 대박입니다. 어쨌든 엄청난 빠른 속도가 느껴지는 영상이었어요. 네. 이 오늘 영상 주인공이 야마하 라이딩 하우스 소속의 이모곤 선수예요. 이 선수는 SB 1000 클래스에서 뛰고 있습니다. 오, 1000 클래스면 더 빠르겠네. 그렇죠. 최고 클래스니까. 이야. 이 이모곤 선수가 팀원들과 함께 바이크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연습 때 달렸던 상황을 찍어놨었나 봐요. 이거를 컴퓨터 모니터로 다시 살펴봅니다. 모니터링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코스에 따른 주행 속도가 일일이 그래프로 다 나오고 있거든요. 오. 이거를 보면서 어디서 취약한지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훈련 방식이네. 디지털화돼 있네 훈련 방식. 네, 점점 이렇게 기술화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주행을 한 이후에 이 점을 고치면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겠다. 판단해서 고쳐나가고 한계를 돌파한다고요. 데이터가 쌓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려면 반드시 연습량이 받쳐져야겠죠. 그렇죠. 많이 연습을 해야 데이터를 보면서 고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점을 고쳐야겠다라고 판단이 서면 팀원인 크루들이 그에 맞게 바이크를 바꿉니다. 이렇게 어디서 바꾸자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돼야 팀워크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성적으로도 이어지는 거겠죠. 그 이제 유니폼을 입는데요. 신발, 부츠를 신고요. 무릎 보호대를 하고요. 장갑을 끼고요. 그리고 헬멧을 씁니다. 이제 사실 이제 만약을 대비하는 거고 헬멧은 당연하죠. 커브를 돌 때 아마 쓸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무릎 보호대 하는 것 같고. 네, 당연히 해야 되고요. 부츠도 이제 강력한 뭔가 페달에 압력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압력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네. 신는 거겠죠? 네, 당연히 네. 모든 게 다 안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 선수들이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안전 교육을 받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교육을 안 받으면 출전을 할 수가 없대요. 그렇죠. 이 진동이 장난 아닐 것 같아. 네.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는 정말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정말 오토바이는 대단해요. 진짜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바이크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고 출발합니다. 그 뒤로 크루들이 응원의 박수를 쳐주고요. 네. 이제 출발선에 하나둘 선수들이 모여요. 그 출발 전에 팬들과 가족과 기념사진도 찍습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나오죠. 환경은 열악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제일 행복하다라고 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 레이스 환경이 열악하긴 하죠. 네. 경기장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제 워낙 차량을 달릴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훈련장도 이제 한정돼 있다. 네. 뭐 이런 거죠. 그 한정돼 있고 연습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치열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경쟁. 네. 그런 거 있어요. 또 그 사회인 야구도 마찬가지래요. 아, 경기장 맞아요. 쓰려고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해야 되는. 네, 맞아요. 야구장이 별로 없으니까. 또 그런 그렇게 경우가 치면 또 시각장애인 축구도 네. 드림구장 근데 이런 거 만들어지긴 했지만 네. 옛날에는 되게 그런 빌리려면 부족했죠? 사실 좀 절차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워낙 그리고 저변이 좀 약해서 네. 경기장이 있더라도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김연아 선수 하는 거 피겨 스케이팅도 뭐 이런 거 되게 경기장이 많이 없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고 네.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수들이 나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 선수 우리가 인터뷰처럼. 정말 열정 하나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나라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열정만큼 뭔가 우리가 한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좀 독해. 뭐 장인은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뭔가 그런 것 같아. 굉장히 환경이 또 안 좋고 근대화가 된 지 또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결과를 내는 거 보면 참 장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참 대단하다라는 표현을 더 잘 쓰고 싶습니다. 네. 저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영상 볼까요? 보통 우리가 네. 차나 오토바이가 달리는 의성어로 이제 어떤 말을 쓰냐면 부릉부릉 이런 말을 쓰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이 영상에서 나오네요. 부릉
부릉부릉 부릉. 정말 말 그대로 부릉부릉. 오 진짜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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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출발 신호 딱 그냥 부릉 하는 예. 오토바이 성대모사였습니다. 네, 아 진짜 성대모사 기가 막히게 잘하네요.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굉음과 함께 여러 네. 선수들이 다 함께 출발을 하는데요. 아까 순철 씨가 말 잠깐 했지만 코너를 돌 때 몸이 거의 땅에 눕듯이 닿죠. 예. 예, 바짝 붙어서 돌아요. 이렇게 바짝 붙어서 돌아야 기록이 좀 더 단축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 빨리 돌 수도 있는 네네네. 거고. 그래서 이렇게 레이스가 진행될수록 격차도 서서히 벌어집니다. 관중들이 지켜보는데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레이스를 하는 동안 지켜보는 팀원들은요, 선수가 특정 지점을 지나간 시간을 재면서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저 작전 지시 같은 것도 내릴 거예요. 뭐 손짓이나 그렇죠. 이런 걸로 소리는 잘 안 들릴 테니까. 예. 뭔가 그 사인을 보내는 그렇죠. 사인 같은 거 거죠? 보낼 거예요. 여기까지가 세 번째 영상입니다. 그래요. 야. 경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토바이 성대모사가 더 재밌었네요. 영상 설명보다. 자, 네 번째 영상 볼까요? 오늘 포디움 안에 들어가는 게 제 목표였는데 제가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어느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게 정확히 나오니까 기간이 언제만큼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팀 크루들도 믿고 있고 그거를 제가 이제 보답하는 게 이제 성적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챔피언 또 이제 우리나라 말고 국제에서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선수한테 사고가 났나요? 네, 이 선수가 코너를 돌 때 눕듯이 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돌다가 아예 넘어져 버렸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어가지고 바로 일어나서 다시 레이스를 이어가기는 하는데요. 아유, 그 찰나가 엄청난 기록 네, 연장이 되는 거니까. 잠깐 이렇게 돼도 그럼요. 금방 벌어져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인터뷰에 3위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는데 오늘은 이루지 못했지만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고치면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렇죠. 평가를 했어요. 사실 그 모든 그 규격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이 바이크에 결함이 생길 확률은 거의 낮다고 보고 결함보다도 사실 이 선수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이제 많으니까 조금만 잠깐 집중 흐트러지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또 빠른 속도 아닙니까? 네. 뭐 썰매, 스키보다도 더 빠른 속도를 내요. 그 지속성이 또 강하잖아. 그죠. 썰매나 이런 것들은 내리막길에서 다 내려왔으면 이제 속도가 줄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계속 낼 수가 있어요, 속도를. 얼마나 또 그 찰나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아차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다행히 지금은 별 사고가 없었지만요.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부상이. 네. 그래서 이 이모건 선수 검색해 보니까요. 올해 열린 로드레이스 챔피언십 3전에서 SB 1000 클래스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었어요. 축하할 일입니다. 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큼 노력도 열심히 하는 선수 같아요. 그래요. 또 영상미학의 백미 마지막 자막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자막은요.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 결국에는 가능한 것이 된다예요. 그래요. 사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너 방송 점자로 못 하는데 가능하겠냐라고 지난번에 뭐 누가 그랬잖아요. 네. 저한테 누가 그랬는데 그걸 가능케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신기해요. 옆에 정보가 있어도. 저는 지금 불가능을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오랜만에 효과음 터지네요. 네, 오랜만에 박수가 나왔어요. 삐소리가 아니라. 네, 아니 그 뭐 제 자랑입니다. 네. 전 제가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어쨌든 네.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그냥 제가 편하게 방송하니까. 근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옛날에는 이 음성으로 읽을 때 굉장히 어색했어요. 지금은 좀 괜찮죠? 네, 맞아요. 제가 평가 내리는 것 같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면 충분히 방송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직업이 없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한번 개척해 보시는 것도 맞아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전체 영상에서 역시 또 홍옥희 씨의 장기 아닙니까?
또 내 자랑하면 또 남의 자랑 또 저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예, 좀 부끄럽네요. 홍옥희 씨의 명해설로 영상 해설과 함께 영상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선수들이 트랙을 빠르게 지나갑니다. 한계는 없다. 스피드 레이서.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이 열리는 전남 영암. KMF 코리아 로드레이스 챔피언십 2전이 열리는 날입니다. 경기에 나갈 바이크를 점검합니다.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바이크. 경기에 빠질 수 없는 레이싱걸. 그리고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레이서. 이제 다들 하시는 대로 하드 걸고 앞뒤로 딱 들어갔는데 자신의 한계를 넘어 최고의 속도에 도전하기 위해 모인 이들입니다. 매번 돌 때마다 데이터가 SB 1000 클래스에 출전하는 이모곤 선수. 한계점을 넘는 게 이제 경기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주행을 한 이후에 이 점을 고치면 내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판단이 되면 어필을 하는 거예요. 연습 장면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게 바이크를 재정비합니다. 메카닉은 선수를 위해서 세팅을 변경해주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자기 한계점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수는 부츠를 신고 무릎 보호대를 하고 헬멧을 씁니다. 출전하는 선수 뒤로 팀원들이 응원을 보냅니다. 수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둘 출발선에 서는 선수들. 환경은 안 되지만 일단 닥치고 보면은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자기가 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일단 뛰어들어서 경험을 해보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출발 직전. 이제 모든 것은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빠르게 치고 나가는 선수들. 두려움 없이 속도를 즐깁니다. 팀원들은 선수의 경기와 기록을 살피면서 기량을 최선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이무곤 선수가 코너를 돌다가 넘어졌습니다. 오늘 포디움 안에 들어가는 게 제 목표였는데 제가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어느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게 정확히 나오니까 다시 달리는 이무곤 선수. 기간이 언제만큼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팀 크루들도 믿고 있고 그거를 제가 이제 보답하는 게 이제 성적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챔피언 또 이제 우리나라 말고 국제에서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 결국에는 가능한 것이 된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옥희 씨의 흥미진진한, 정말 오늘은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흥미진진한 해설로 영상여행을 다녀왔고요. 다음은 매일 다른 주제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톡톡 시간입니다. 수요일은 영화, 공연, 전시, 각종 문화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지쳐가는 수요일에 힘이 되는 정보가 가득한 날, 문화정보 톡톡 시작해보죠. 네,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해볼게요. 질문 또 굉장히 또 곤란한 질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는데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허.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런 거 다 잘 알고 있죠. 세금 잘 내고, 투표 잘하고, 네, 군대 잘 갔다 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역시 나라를 사랑하시네요. 네, 그럼요. 근데 이런 거는 국민의 기본 그런 거고요. 꽤 기본 권리죠. 네네네. 네. 근데 저희가 오늘 소개할 거는요. 나도 좋고 나라도 좋은 일석이조의 일입니다. 물론 사실 세금 내는 걸 뭐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투표하는 게 귀찮을 수도 있고 안 귀찮을 수도 있는데 네. 나도 좋고 나라도 좋은 그런 게 있다고요? 네. 바로 가장 쉬운 나라 사랑은 국내 여행입니다. 라는 캠페인 슬로건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리 좀 뭐냐면, 해주세요. 네. 뭐냐면 휴가가 되면 많은 네.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요새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가장 쉬운 나라 사랑은 국내 여행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국내 여행을 권장하는 캠페인이에요. 그러게요. 요새는 명절만 되면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네, 그렇죠. 많아졌습니다.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명절도 그런데 이 여름 휴가 때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서 또 이 국내 여행이 또 많이 침체되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메르스 때문에. 네, 한때 그랬었죠.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긴 좀 했습니다만은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의 발길도 약간 끊어진 네.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캠페인이 나오는 거군요. 네,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건데요. 네. 메르스로 침체된 국내 여행 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다시 찾아온 여름, 다시 찾은 대한민국이라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떠나세요. 가장 쉬운 나라 사랑은 국내 여행입니다라는 주제로 국내 청정 관광지를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네. 청정 관광지예요. 청정이라. 그러면 뭐 공기 맑고 물 맑고 그런 거죠. 음식 좋고 여러 가지 좀 청정이 되는 건데 이제 사실 근데 말이죠. 국내 여행을 떠나려고 해도 어디가 좋은지 이제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금수강산이고 다 좋아. 근데 저는 잘 모르겠단 말이죠. 어디 가도 다 좋아 이랬는데 그래서 어디? 야, 서울 시내? 뭐 서울 시내 갈 때야 네. 뭐 63 빌딩은 저희들이 안 좋아하니까 저 남산 타워 이런데 이런 걸 바로 서울 손놈이라고 하죠. 네, 안 좋아하거든요. 네. 뭐 어린이대공원 이런 거 다 가봤으니까. 네. 근데 이번 기회에 국내 여행 정보를 좀 많이 얻을 수 있겠네요. 네, 그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요 그냥 떠나라고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허. 이 여름철 국내 관광 캠페인 사이트를 열어놔서요. 네. 추천 여행 정보, 여행 상품, 그리고 알뜰 여행 코스와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진짜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런 관광지 되게 많더라고요. 오. 정말 청정 관광지였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홍옥희 씨도 이제 들어갔다 왔다고 하니까 네. 이거 주소 홈페이지 사이트 이런 주소 좀 알려주세요. 네, 이 사이트 주소가요. http 뭐 콜론 그거는. 슬래시 처음에 당연히 들어가죠. 그 다음에 www가 아니라 summer.visitkorea.or.kr입니다. visit 네, 초대하다 이거죠. 방문하다. 방문하다. 네. 그래. 그러니까 summer는 summer 점 visitkorea는 visitkorea.or.kr인 거예요. summer.visit.or.kr 그죠? 아니 summer.visitkorea.or.kr. 그래요. summer.visitkorea.or.kr 네. 비지트라고 안 하고 비짓이라고 하네요. V. V 발음 제대로 해야죠. TV. 예. 그러네요. 제가 한 수 배웠네요, 오늘. 물론 이제 우리나라 말 발음도 중요하지만 사실 파울보단 파울로 많이 발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파울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그렇죠. 입술을 이렇게 깨물면서 이렇게 발음하는 건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네. P하고 F를 굉장히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포인트를 포인트라고 한다던가 퍼펙트를 퍼펙트라고 한다던가 이러면 안 됩니다. 왠지 모든 피읍은 그렇게 해야 뭔가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보통 이제 이승철 씨가 이런 노래 할 때 피읍 발음을 피읍으로 발음해요. 이 슬픈 노래. 역시 성대모사는 정말 기가 막혀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런 걸 기억을 해야 되겠고. 네. 그리고 혜택도 있어요. 국내 그래 이게 사실 그냥 가라 음. 이런 거보다도 사실 혜택 좀 있어야지. 네, 또. 뭐가 있어요? 가면 좋죠. 이 한국관광 백선 관광지가 있는데요. 여기 입장료 할인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있고요. 그리고 베니키아 체인 호텔 할인 이벤트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여행을 가려면 일단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 네. 교통이 중요하죠. 네. 교통은 어떻게 좀 교통 혜택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오 있어요. 코레일 아시죠? 네. 코레일과 협력해서 제가 이제 우수회원이거든요. 네. 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네, 코레일과 협력해서 열차와 시티투어 이용권을 연계한 레일 시티투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차도 타고 시티투어 버스도 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아니, 시티투어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버스는 이제 시청에 있고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여행하면 또 기차, 또 기차에 대한 낭만이 어린 아이에게도 있고, 또 그쵸. 어른들에게도 기차가 또 희망스럽잖아요. 또. 네, 왠지 더 설레죠. 더 설레. 여행 갈 땐 또 기차야. 그래서 그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 맛까지 즐길 수 있게 되는 혜택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올 여름은 나라 사랑의 의미로 말이죠. 꼭 한번 국내 여행도 하고 이런 혜택도 누려봐야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문화정보 도톡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자, 홍기 씨는 기차를 타는 거 좋아하죠? 네, 전 좋아해요. 기차 기차 타고 편하고 일단 저도 자주 타기도 하는데 창밖에 또 보이는 풍경이 또 맞아요. 굉장히 좋아요. 또, 왜냐면 이제 선로 쪽에 그 근처에 보면 농지가 많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가을 되면 또 벼가 익어가는 모습. 그렇죠. 네, 또 그리고 보기 막 좋고. 구름도 막 뭉게뭉게 피어나고 그리고 이러면 또 여름에는 또 과수원 쪽에 또 모습들이 보일까요? 네, 보여요. 천안은 포도가 유명하기 때문에 포도 달리는 모습. 네, 천안 지나가면 포도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차 여행 해보시고 또 여러 가지 혜택도 받으시면서 우리나라 여행 해보시는 거 아직 기차가 해외로 가지 못하니까요.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월 22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저희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